한 나라가 잘 되려면요, 검사, 의사 같은 이런 사자 붙은 직종이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존경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당사자들도 사회적 존경을 의식해서 처신의 신중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지금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줄사표를 내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추미애가 밀어붙이고 있는 인사조직 개편, 지금 최근에도 계속됐죠.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 계속 지금 이런 조직 개편이 시작되니까 조직 개편 실무를 총괄했던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과 글을 올렸지만은 검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동부지검의 김남우 차장검사, 인천지검의 전성원 부천지청장 등 중견 간부들이 지금 줄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사태에 대한 항의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동부지검 김 차장 검사는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억을 사건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인데, 추 장관의 검찰 무력화 조치에 대해 검찰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지검장을 했던 조남관이 지금 이제 대검 차장까지 됐지요. 근데 막상 수사 실무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금 이 검찰의 직제 개편의 방향이 매우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래서 검사가 만든 검찰 직제 개편안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내에 차장 검사급 직위를 없애버린다. 형사부 업무 시스템 재정립한다. 공판부 기능 강화한다. 이래가 검사가 검사의 수사기능, 특수수사기능이나 검사의 민환기능을 없애버리고 검사를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수사를 하고 부패에 도전해서 그걸 뿌리를 뽑고 이런데 본능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검사들의 이런 기능을 없애버리고 그냥 형사부 잡범이나 아니면 공판 기능 검사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쪽으로 하니 특수수사를 축소해 권력수사를 막겠다라는 의도로 개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들이면 누구나 도둑놈 사기꾼 정도 잡는 것보다는 정치인을 잡고 그 다음에 권력과 개입된 거대 부패를 수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욕망을 느끼는 게 그게 검사로서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다운 야성을 빼버리고 그야말로 검사를 완전 공무원 스타일로 만드는 지금 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조잡한 보고서로 일선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고서나 많이 쓰게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자, 차오동 대궁지검 검사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안을 만들었던 실무자 김태훈이라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글을 올렸는데 또 비난 댓글이 막 달리는 겁니다. 교통사건 처리 기준 하나 수정하는데 6개월 걸렸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검찰 내부에 뭘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해서 검찰들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검찰들이 뭘 어떻게 수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침을, 검사의 업무 지침이나 처리 방침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야 되는데, 이 검찰을 기본적으로 그냥 잡범 조사나 하거나 그냥 이
서류 처리나 하는 검사로 만드는 개편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딱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주도 세력들이 이 운동권 출신 법무부 검찰 과장 김태훈을 통해서 그야말로 적당히 검사들을 식물 검사로 만들라 하니까 거대한 반발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변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모인 법무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지금 법무부가 그 외부의 위원회, 그 운동권 민변 변호사들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판사는 검찰 내부망에 개편안의 의도가 개혁위에 권고한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만드는 게 검찰개혁위원회라고 그 민변, 문정권의 딸랑이 변호사들, 운동권들이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걸 지금 검찰 내부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김태훈 검찰과장은 서울대에서 민자당사 점거 사건으로 집유를 받은 운동권 검사라고 합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아이 검사 안 할란다. 이제 영향력도 없고 소신도 없고 검사할 맛도 떨어진 검사를 내가 왜 하냐. 그 짠맛을 익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 검사가 검사다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법정에나 나가고 잡범이나 그냥 다루고 이렇게 할 검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법조 경력자 법관 임명에 지원한 현직 검사가 40명이래요. 역대 최고랍니다. 이건 뭔가 하면 검사 중에 간혹 가다가 판사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검사도 법조 경력자니까. 그래서 검사가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되는 검사들 대부분은 뭐 중앙에 삐까뻔쩍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가 향판이라고 부르는 지방에 있는 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니 검사할래 판사할래 하면 대부분 검사한다 했죠. 그 판사라는 게 그거 뭐 맨날 서류나 보고 단조롭잖아요. 검사는 다이나믹하고 또 출세나 이런 부분에도 검사가 훨씬 영향이 세잖아요. 그래서 다 검사했는데 이제는 검사가 끝발도 없는 판사하고 싶어가지고 전직 신청을 40명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특수부 검사 이런 사람들만 주로 추미애나 현 정권의 방침에 분개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제 개편안이 뭐 너들끼리 싸움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한테, 공판부 검사는 재판 나가는 검사고 형사부는 그 잡범 잡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검찰 안에서 끝발 없는 부서가 형사부 공판부 검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윤석열 중심의 지금 특수부 검사들과 문정권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좀 뒤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조차 화가 나가지고 이 공판부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공판 검사를 무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때는 특수부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 특수부에 대한 나머지 아닌 부서의 검사들의 분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검사 전체를 이 직제 개편안이 지금 자극을 시켜버린 겁니다. 검사를 일개 검사나 일개 총장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검사의 업무도 일개 업무라고 보는 것은 못 참겠다 해서 이제 검찰 대부분이 다 등을 돌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옷 벗고 나온 검사분들 중에요.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폭탄 선언을 해도 좋으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실게요. 자,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는데요. 전국 의료기관 4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이라 부른 사람들도 지금 집단 휴진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 며칠 전에도 한번 했지요. 7일날요. 그래서 뭐 언급할 다루는 부서는 안 하기로 했지만은 상당수가 주말에 지금 파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이 토, 일, 월까지 연휴잖아요. 임시공휴일이라서요. 월요일이요. 이때 아픈 분들은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파업이
정권이 4,000명을 늘린다. 실제로는 그 서남대의 공공 의료대학원 만드는 문제하고 또 호남에 늘리는 것까지 해서 4,000이 아니라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권은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 하지만은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도록 지금 의료계를 이렇게 만드니까 의사들 중에는 경쟁이 심하고 돈도 안 되는 걸 피해서 돈이 되는 분야만 몰려간다. 그러니까 의사들 11만 명 중에 3만 명이 미용 성형에 종사하고 또 11만 중에 한 15,000명은 지금 사실상 의사를 안 한 분도 있대요. 나이가 많거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는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미용 의료 쪽에는 사람이 넘쳐나는 이런 파행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은 많고 힘든데 돈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이유의 핵심이 의료 수가 조정이 3년째 스톱이라서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진료비는 낮고 그래서 이 개업을 해도 이런 과들은 돈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어디가 제일 잘 되느냐? 성형외과, 피부과가 제일 잘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 의사가 11만으로 늘어났지만은 신규 외과의는 126명으로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병원에도 힘은 들고 위험 부담도 있는데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또 이 위험 부담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부분은 위험 부담도 별로 없지만 돈이 크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죄다 성형하고 피부 부분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미용이 중요시되는 나라에서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 내부도 문제입니다. 의사들 다수가 이 성형이나 피부로 몰려가고 진짜 중요한 핵심 기본이 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는 이렇게 별로 가지 않아요.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수가 조정을 한다는데 수가 조정을 하려면 한번 봅시다. 이 각 과들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데 이 수가 조정을 어떻게 해야 서로가 다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쯤 되면 그야말로 한국의 이 가장 엘리트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트 집단에서 이 높은 강도의 위험 부담이 많고 돈은 별로 안 되는 이 부분과 또 쉽게 돈 되면서 거의 상업화된 부분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내부에서 조정해서 대안을 내지 못하면 그걸 이 정치 권력이 의사들의 분열을 이용해서 이용이나 해먹으려 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 분야에는 의료계 외에 밖에서 해결책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과별로도 의무 할당을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피부 성형 쪽으로 몰려가는 부분에 의사 내에 어떤 자정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내에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자격을 정지시키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의사도 의사 내부에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합의와 건의가 있어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시장에 맡겨놓으면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자들이 말입니다. 의사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지금 이미 지방 병원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널리 깔린 게 전부 피부 성형으로만 간다.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 내부끼리는 서로 눈치나 보고 말도 하지 않고 시시하고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자, 지금처럼 수술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잘 올리지도 않고 수술에는 위험해서 나중에 잘못했을 때 소송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
각종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위험한 수술에 대해서 의사들이 하겠습니까? 전부 쉽게 가는 대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수술에 관련되는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또 힘들고 어렵지만 돈은 안 되는 분야에 최소한의 수익성을 어떻게 맞춰줄 건가, 또 너무 범람하고 있는 성형하고 피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요. 저는 의사 내부에서 지금 정원 늘린다고 집회한다 하지만 의사 내부에서도 그런 자정 역할들이 나오고 정확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그러지 않는 한은 정권은 지금 의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원격으로 한다면서 의사 숫자를 줄어들게 하는 정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을 늘린다고요. 자, 원격으로도 진행이 되고 정원도 늘면 의사들은 점점 해먹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의사는 전부 성형하고 피부만 할 겁니까? 자, 의사들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